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정책 유형론입니다. 제일 먼저 로이가 나오죠. 정책 유형론의 앞에는 뭐가 있었어? 미국 사회가 다원인가, 엘리트인가, 평등한가, 불평등한가,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양자택일이잖아. 무조건 다 평등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에 따라, 정책에 따라 어떤 건 좀 더 다원적으로, 어떤 건 좀 더 엘리트적으로, 이 시도가 로이의 분류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규제가 다원적이에요. 왜 승자 패자가 자꾸 바뀌거든요. 또 규제의 종류에 따라서 팀이 막 달라지고 이합집산이 심하고요. 반면에 재분배가 엘리트주의야. 가진 자 계급의 대장하고 못 가진 자 계급의 대장이 합의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분배 정책, 배분 정책 그 중간쯤 돼요. 소수가 지배하는데 분야별로 지배하다 보니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79번은 맞았습니다.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통합이다. 이분 때문에 이제 유형론이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 살라몬까지 막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건 맞았고요. 80번입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은 일단 규제, 배분, 재분배는 들어가요. 여기 뭐가 들어간다? 구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규제와 배분, 재분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학자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면 돼. 로이는 구성이 들어가고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를 둘로 가르죠. 경쟁 규제와 보호 규제로. 그다음에 살리스베리는 자율 규제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알몬드 포엘은 재분배가 배분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에 없어지죠. 재분배는 사라지고 대신 상징과 추출이 들어오잖아. 이런 식으로. 반면에 경쟁과 보호는 틀렸죠. 경쟁과 보호는 리플리와 프랭클린입니다. 학자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51번입니다. 선거구 조정 정부기구 신설은 이건 뭐냐면 구성정책이야. 나중에 이 사람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원래는 세 가지였어. 배분, 규제, 재분배. 나중에 72년도인가 구성이 추가되고요. 분류 기준이 나오는데 그게 그 개별 사례인가 행위 전체인가 강제력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가지고 가릅니다. 구성은 보다시피 전체야. 특정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 쪽이고요. 구속력이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선거구 조정이나 정보기구 신설은 뭐다? 구성정책이다. 문제 한 번 더 꼬았죠. 이게 구성정책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구성정책은 환경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틀렸네요. 환경에 간접적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재분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알아놔야 되고요. 틀렸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82번입니다. 규제 정책의 키워드는 강제력이에요. 교회 규제 정책은 개별적이냐면 의학 분업은 의사와 약사한테만 전부 다 사례별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재분배는 그렇지 않죠. 사례별이 아니라 국가 전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잖아. 그치? 이건 환경이 되는 거고 규제는 개별적이다 보니까 환경이 아니라 개별 정책에 들어가고요. 어겼을 때 구속력이 있죠. 강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맞는 말이고 키워드는 강제력이다. 강제력이다. 자, 그래서 규제는 강제력, 이합 집산 다원주의, 배분은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그다음에 재분배 정책은 이데올로기 대립, 계급 갈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소득이죠. 아래 위가 갈라졌잖아 지금. 저소득은 이거는 뭐가 돼? 이건 재분배 정책이죠. 가진 자한테 뺏어가지고 못 가진 자한테 넘겨주는 거지 재화를 만들려고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준다면 이거는 뭐야? 배분 정책이야. 근데 이건 재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득을 이전해 주는 거니까 뭐다? 이거는 재분배 정책입니다. 자, 이거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84번입니다. 배분 정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이 분산된 개발화된 정책이다. 이거는 맞아요. 어떤 분이 배분 정책은 특정한 사업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어떤 재화 서비스를 만들었죠. 뭐 국방 서비스도 되고 교육도 되고 뭐 교통도 돼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나눠주는 겁니다. 왜 시장이 못 만드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어떤 다리 건설했는데 그 다리가 특정 지역에 건설되었다면 그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근데 그 특정 지역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다리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뿐이지,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는 못 이용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분 정책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가가 재화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왜 분산되고 개별화되었다?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놀고, 문화는 문화대로, SOC는 SOC대로 따로 놀기 때문에 개별화되었다, 분산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다른 정책과 별 관련이 없다는 거야. 상호 무관심하겠죠. 이러니까 그 관련된 자들만 들어온다는 거야. 관련 공무원들, 관련 의회 상임위원들, 관련 특정 집단들이 요 정책을 지배하죠. 소수가 지배하니까 엘리트면, 근데 보다시피 개별적으로 다 다르니까 다원주의 면이 있다는 겁니다. 상호 불간섭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게 배분 정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배분 정책이 특정 지역의 다리 건설로 연결되었다면은 아마 특정 지역의 사람이 많이 이득을 보겠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거고요. 또 국민이 세금을 냈지만 내가 낸 세금이 어느 서비스에 생산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승자와 패자가 직접 대립할 그 이유가 없죠. 세금 내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서로 연결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인 대립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재분배는 안 그래요. 가진 자 계급이 돈을 내는 거고 못 가진 자 계급이 혜택을 보니까 직접적인 대립이 있잖아. 의약분업도 마찬가지지.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면은 의사와 약사의 수혜자 피해자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직접적인 갈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어쨌든 이건 맞았습니다. 85번입니다. 분배 정책 틀렸죠. 사회 계급적인 접근은 이건 뭐다? 이거는 재분배 정책이야. 자, 규제 정책은요,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만 아는 거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안 보여요. 지네끼리만 알아요. 근데 재분배는 안 그래요. 국가 전체 문제, 가진 자 계급 전체와 못 가진 자 계급의 전체 갈등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시적이고 갈등도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사회 계급적 접근이다. 규제보다 더 갈등이 가시적이고 더 심한 건 누구다? 이건 재분배 정책입니다. 됐지? 규제 정책은 일반 그 당사자들만 갈등이 있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넘어갈게. 86번입니다. 누진소득세죠. 이건 재분배야.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고 이걸 가지고 못 가진 자한테 넘겨줄 거니까. 이러니까 이데올로기 기반이다. 계급 대립이다.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겠죠. 피해자가 명확하니까. 배분 정책은 피해자가 있지만은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내가 누구 때문에 피해보는지도 명확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배분 정책이 제일 집행하기 쉽고 결정하기 쉽고 재분배가 제일 어려워요. 규제도 좀 어렵죠. 갈등이 피해자가 존재하니까.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로이 군인연금. 그래서 정부기구 신설이나 군인연금, 공무원 보수 같은 것들은 구성정책입니다. 구성정책. 로이는 구성정책을 표현해요. 이건 틀렸죠. 자, 88번입니다. 배분정책은 피해자와 수혜자,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요. 세금을 낸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세금이 어느 사업에 쓰이는지가 잘 명확하지 않단 말이야. 이러니까 수혜자와 피해자 간의 직접적인 정면 대결의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대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수혜자 중심의 정책이에요. 수혜 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교육은 교육대로 서로 갈라먹고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서로 갈라먹는다. 이건 맞는데 뭐가 틀렸다는 거야?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 뒤에 건 맞는데 앞에 거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배분 정책은 국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교육 서비스, 국방, 문화 이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야. 분야별로 따로 놀다 보니까 서로 나눠 먹어요. 갈라 먹는 거야. 먼저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설사 못 먹어도 내가 피해 본 건 없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된다면은 내가 표를 밀어줄 거야. 상임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을 그 법안이 통과되게 밀어주는 조건으로 나도 지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 로그롤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분 정책의 특징은 포크배럴과 로그롤링이다. 서로 먼저 먹으려고 달려드는 포크배럴.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은
표를 서로 교환하고 밀어주면서 나눠 먹는 로그롤링. 요게 이제 배분 정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은 맞았습니다. 자, 기인한다. 이건 맞았고요.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배분 정책은 집행을 둘러싼 이념 논쟁은 없어요. 이해관계 논쟁이 있는데 이것도 서로 갈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분 정책은 보다시피 특정 3자들, 해당 관료, 교육 서비스라면 교육 관료들, 그 다음에 교육 관련 국회 상임위원들, 교육 관련 이익단체들이 아주 단단합니다. 됐죠? 또 수혜자 중심이다 보니까 이걸 줄이자는 압력도 별로 없죠. 그래서 정책도 오래가고 관계도 안정적이야. 이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다 보니까 이걸 줄이자는 압력도 약할 겁니다. 근데 규제라든지 재분배 정책은 얘기 달라지겠죠. 피해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반발로 인해서 자꾸 줄어들려는 압력이 커지겠죠.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어쨌든 규제 정책은 갈등도 심해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명확하니까 정책이 오래 못 가요. 정책의 안정성도 떨어져요. 관계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왜? 규제별로 팀이 다 다르니까요. 재분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기 때문에 관계는 명확해요. 갈등은 되게 심할 겁니다. 갈등은 관계 명확하지만 또 피해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발로 인해서 정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관계도 안정적이고 정책도 안정적인 건 배분 정책. 관계는 비록 안정적이지만 갈등이 심하고 피해자가 명확하니까 정책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재분배 정책. 관계도 불안정하고 정책도 불안정한 건 규제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았죠. 이념 논쟁도 낮고, 이념 논쟁이 아니라 이해관계야 그냥. 그다음에 안정성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수혜자 중심이다 보니까 줄이자는 압력도 낮다는 겁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91번입니다. 분배 정책은 주로 하위 정부야. 분야별 정책이다 보니까 교육은 교육 관련 공무원들, 문화는 문화 관련 공무원들, 교통은 교통, 뭐 이렇게 산업은 산업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주로 관련 이익단체라든지 관련 공무원들, 하위 정부 모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반면에 대통령이 주요 행위자는 누구다? 이거는 재분배 정책입니다. 못 가진 자 계급의 엘리트, 가진 자 계급의 엘리트, 그 다음에 대통령이란 최고 엘리트가 서로 합의해서 정책을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배 정책이 관료나 하위 정부,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 주로 재분배 정책은 바뀌었고요. 92번입니다. 국유지 불화야. 국가가 재산을 나눠주는 거야. 못 가진 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분배 정책. 임대주택은 못 가진 자만 받다 보니까 이건 재분배 정책이죠. 농민을 위한 정보 제공도 농민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려고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연구 개발비도 마찬가지야. 사회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된단 말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국가가 대줘가지고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키겠죠. 그래서 임대주택만 재분배 정책이고 국유지 불화라든지 농민을 위한 영농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연구 개발 같은 것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배 정책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틀렸습니다. 자, 재분배 정책은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은 배분 정책이라니까 재분배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 갈등입니다.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래서 로그롤링은 이거는 분배 정책입니다. 93번은 틀렸고요. 자, 94번입니다. 재분배는 이념 논쟁과 소득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죠. 정책이 안정적이지 못하단 말이야.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SOP나 일상 절차 확립이 어렵죠. 이건 맞았네요. 갈등이 심하고 피해자가 명확하고 피해자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정책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니까 이런 SOP라든지 일상 절차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반발도 심할 거고요. 자, 95번입니다. 재분배는 법률의 형태를 취한다. 이건 되게 규제 정책입니다. 또 재분배는요. 이 정책을 하기 전에 이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수혜자, 피해자가 명확합니다. 근데 규제는 안 그래요. 정책 법이 만들어져 봐야지 이번에 누가 수혜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가 정해져요.
이러니까 요번 게임에서 내가 피해자더라도 다음 법 만들 때는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승자 패자가 자꾸 바뀔 수 있어요. 또 어제는 우리가 의사와 약사가 싸웠지만 환경오염이라면 의사와 약사 한편이 돼가지고 또 환경기업과 공해기업과 싸울 수 있겠죠. 승자 패자가 영원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합집산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원주의 정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법률의 형태를 취한다는 건 구속력,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피해자와 수혜자를 보는 사람을 정책을 정할 때 만들어진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규제 정책입니다. 규제 정책이고요. 틀렸습니다. 96번입니다. 재분배 정책은 보다시피 계급 갈등이고 국민 전체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틀렸네요. 원래는 국민 다수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는 게 원칙이지만 그 사회 간접 자본이 특정 지역에 건설되었다면은 아마 그 특정 지역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겠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재분배가 아니라 무슨 정책이다? 배분 정책입니다. 그래서 배분 정책이 특정이냐 불특정이냐 자꾸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불특정이야. 누구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어느 지역에 서비스가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보다 많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지 처음부터 그 특정 지역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다만 그 서비스가 거기 건설된 것뿐이지 이제. 자, 재분배 정책 보다시피 국민 전체라니까 국가 전체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 대립인 거야. 이건 가를 수가 없죠. 반면에 분야별로 갈라지는 건 누구다? 이거는 분배 정책이야. 배분 정책이야. 그치? 그래서 대체로 국민 다수의, 아닌데, 이거는? 재분배 정책은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된다. 안 그래요? 전체 게임이야, 이거는.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서로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된다는 건 갈등이 없다는 거. 상호 무관심이에요. 상호 독립되고 무관심의 영역이란 말이야. 이건 재분배가 아니라 무슨 정책이다? 배분 정책입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재분배 정책은 항상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갈라져야 돼요. 저소득이다. 재분배. 영세민이다. 재분배. 근데 대덕 연구 개발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배분 정책이죠. 그래서 딴 건 맞았는데 연구 개발비는 뭐다? 이거는 배분 정책입니다. 98번은 요것 때문에 틀렸네요. 신공항은 배분 맞아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도 가난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생산하려고 주는 거야. 국가가 사무 위임한 다음에 요 서비스를 만들려고 주는 거지 가난해서 뭐 부자한테 뺏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역시 뭐다? 배분 정책입니다. 그래서 신공항은 SOC고요. 보조금이나 영농정보 제공 같은 것은 전부 다 배분 정책입니다. 틀렸습니다. 구성정책은 보다시피 일반 국민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거구라든지 이것 때문에 피해자, 수혜자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구 조정 또는 공무원의 연금과 보수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일반 국민에게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끄집어내는 것 이건 추출 정책이죠. 이건 로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알몬드와 포에일이 말한 겁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본의 부담은 동원 정책, 투입 정책, 추출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건 틀렸네. 600번도요. 자, 601번입니다. 연방은행의 신용통제는 봐보세요. 연방은행은 중앙은행이잖아. 걔가 이자율 정해버리면 은행의 은행이잖아. 전국은행에 똑같은 이자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전체야. 그리고 구속력이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행위환경 전체고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얘가 재분배라는 게 아니라 재분배 분류 영역에 들어가요. 로이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에 들어가고 강제력이 있다 보니까 재분배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선거구 조정이나 기관의 신설은 이거는 구성정책 맞죠. 그래서 연방은행의 신용통제가 뭐 가난한 사람을 더 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환경이고 직접적이다 보니까 재분배 영역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지? 601번이고요. 그래서 로이의 분류는 이렇게 그 배분과 재분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누구나 보는지 특정 애들만 보는지에 따라서 배분과 재분배, 일명 재분배는 배분 정책 효과로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배분과 재분배를 갈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연방은행의 신용통제는 국가 전체와 관련돼 있고 구속력이 존재하다 보니까 환경이고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재분배 영역으로 분류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이고요. 그다음에 리플리 프랭클린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